자, 정책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좀 수월한 게, 그러니까 이론이어서 좀 어려웠는데요. 이 정책은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페이지로는, 교재는 204페이지를 펴보세요. 204. 앞쪽에 부동산 문제 파트는 이렇게 중요한 파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04로 가셔서, 그냥 아예 찍어드린다면, 최근에 대한 문제는 뭐 5문제 정도가 유력합니다. 5문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 문제는 계산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계산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해드리고요. 단순함기 2의 난이도가 중이고, 자, 다음에 시장의 실패. 요게 이제 나와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이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주구제,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나오는데, 일단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게요. 끊어보면은, 자, 여기에 책에 205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따라서 이유. 이유라는 건 어떤 원인이나 근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인이나 근거가. 자, 여기 이제 예전엔 나왔는데 지금은 좀 뜸해요. 자,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저소득층에서 개입하는 거는 이건 경제적이에요. 이건 정치적이에요. 도지적, 사회적 목표, 임대주택 정책 같은 거. 시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 시장 실패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이죠. 그럼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러면 시장이 나오면 어떤 거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그 다음에 저소득이라는 게 나오면 정치적으로 찍으셔야 되죠. 그죠? 여기보다도 어디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냐면,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신 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06페이지에 자칙의 핵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옆을 쳐다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5가지 중에서 아닌 거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실패라는 건 뭐냐면, 자,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20개인데 너무 많이 만들면, 따라서 과대 생산, 너무 적게 만들면 과소 생산이 되죠. 시장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오지선다로서 지금 거기에 대한 5가지가, 4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우리 시장이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이 가장 유력해요. 완전 경제는 실제로 현실 시장이 아니죠. 완전해서 그런가요? 불완전해서 그런가요? 불완전. 완전 경쟁은 어떻게, 물건이 다 똑같죠? 그러면 재화의 동질화, 재화가 다 똑같다라는 거는 요거는 불완전이에요. 이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때문이죠. 재화의 동질성도 아니겠죠. 그죠? 이 2가지가 나왔어요.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 그럼 독과점이라는 것은 보통 대기업이에요. 그럼 대기업들은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자, 이걸 따라해보세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자, 그냥니까 생산비를 줄입니까? 생산비를 줄여서 비용이 체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져서 도산할 수도 있죠.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정부가 독과점을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되고, 외부 효과는 둘 다 시장의 실패죠. 이 공공재가 잘 나와요. 오른쪽에 좀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공재는 그러니까 공공이 쓰는 재화입니까? 공이 쓰는 재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공재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대가 없이 지불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되는 재화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개방을 한다. 자,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는 좀 오래 가니까 내부재 성격이 좀 강하겠죠. 거의 대부분. 생태공원을 개방을 해요. 그럼 우리가 따라보세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런 단어가 있죠? 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에다 똥을 묻혀보세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이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비라는 게 빠져서 나왔거든요.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경합하지 않아서 서로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량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소비를 하고요. 자, 보통 무임승차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돈을 안 내요.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고 사람한테 소비에 배제하지도 않죠. 그래서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배제다, 비배제다. 비배제. 이렇게 가는데, 자, 구성이 쟤랑 프린트랑 제가 지금 해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 좀 어려워하시는 게, 3번째 줄 보시면
내부재로라는 단어가 있죠. 주로 오래가는 내부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규모의 경제는 그냥입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걸 우리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혼자 통과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근데 소비가 저만 통과해요? 여러 사람이 통과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평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그럼 이거를 정부가 시장에 맡기면 생산을 할까요? 과소 생산을 할까요? 과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어서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가대 생산이다, 과소 생산이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는 기금이나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해야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부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역선택은 좀 정보가 부족한 것, 도덕적 개인은 너무 많은 건데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를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건 무슨 외부 효과, 무슨 외부 효과가 있어요. 정과 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정의하고 박스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자, 외부라는 거는 시장의 외부를 얘기해요. 자, 무슨 뜻이냐? 자, 들어보시면은, 시장에서는 공급자, 수요자가 거래를 하죠. 이건 따르세요. 거래 당사자. 자, 이건 의도했고, 시장기구를 통했고, 이익대가 주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외부 효과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의 외부. 그럼 여기 있는 토지의 A가 여기 C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정원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근데 아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게 되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럼 어떻게 돼요?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B 토지가 D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공장, 시멘트 공장을 해요. 그럼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낸다. 자, 그럼 양식업이 안 되니까 이건 긍정적입니까? 이건 부정적입니까? 정이겠어요? 부겠어요? 부죠.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자, 이건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죠. 그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는 그냥이니까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의 외부라는 것은 시장이 거래됐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어요?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타인이죠.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뭐 했다면 다시 안 했다고 해야 된다. 그럼 했다고 해야 돼요? 안 했다고 해야 돼요? 안 했다고 해야 되죠. 준비되셨어요? 의도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그럼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시장기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고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해에 대한 보상 안 해줬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로 보셔야 돼요? 제3자라고 보셔야 돼요. 3자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8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외부 효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성과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과 인접성. 자, 거래 당사자다, 제3자, 타인이죠. 자, 시장 기구를 통했나요? 통하지 않았나요? 의도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죠. 근데 이게 내가 시멘트를 만들면서 생산에서도 나타나지만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소비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이 다 적용된다는 건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박스가. 자, 그러면 외부 효과라는 건 어느 외부 효과와 어느 외부 효과가 있다. 정과 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럼 아까 정원을 만들게 되면 사회 전체적이 유리하죠. 그래서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합니다. 사회가.
그럼 여기서 이제 걸리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토지가 있다. 3필지, 4필지, 5필지인데 75세 노인이 옆집을 쓰러져. 그럼 쓰레기 봉투가 들어갔죠.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과대예요? 과소생산이에요? 과소생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소소비긴 한데 소비는 잘 안 나오는데 이따 풀어주시고요. 사적 비용이 초과해서 많이 들어간다면 과소생산하죠. 그러면 적정 비용이 안 되니까 그냥이 돼요. 더 만들게끔 해줘야 돼요.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 자,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 자,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이런 건데. 자, 따라서 please. 핀피면 부가 나와야 돼요? 정이 나와야 돼요? 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생태공원 같은 게 공공재잖아요. 그럼 생태공원이 우리 주택 앞에 생기면, 존재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져.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균형해서 가격과 양에서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수요가 증가하는 건 좌측 이동입니까? 우측 이동입니까? 우측 이동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자, 아까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럼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자, 따라서 개인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해요. 개인이 비용을 적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개인에 대한이 유리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이니까 비용을 줄였으니까. 그럼 가소생산, 과대생산.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 그럼 보조해줘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편익병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편익이 커져서 과대가 나와야 돼요. 그럼 항상 칠판, 얘는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소. 공공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부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 그래서 저녁 시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따라서 부대찌개. 이게 과대라는 거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초과하다는 걸 규제를 강화시켜야지. 핀피야, 님비야. 나딘마이 백야드, 내 뒷마당은 안 돼요. 낫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오냐? 자,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님비는 무조건 불로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 규제를 해서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면 시멘트 공급을 늘릴까요?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시멘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외부 효과가 생산비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주택을 만드는 주택 공급자들이 자,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자, 그러면 그냥 밑에가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그러면 주택 공급이 줄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정부의 실패.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실패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7페이지로 가시면 심화에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정부의 실패는 그냥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습니까?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안 됐죠. 이건 시장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정부의 규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애가 따라해보세요. cause 21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0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cause라는 아이가 있나요? 얘는 이제 아까 시멘트 공장에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cause는 굵은 글씨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시장 스스로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해를 피해 보는 사람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면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페이지로 가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20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외부 효과의 해결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있다. 정부의 개입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공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죠. 세금을 부과시키거나 여러 가지 용도 지역 지정을 해서 부과해서 규제할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간이 좁은데 식사하고 오셔서 막 방귀 끼면 돼요, 안 돼요? 그 방귀 끼는 거는 정의해볼까요? 부의해볼까요? 부의해볼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학원에서 조치를 내릴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방울 딱 꼈는데 쉬는 시간에 10만 원 갖고 막 뭘 쐈어. 그럼 그냥 없어져. 없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사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맞나? 근데 방울 꼈는데 아무것도 조치 안 했어. 그냥 학원에서 격리 조치돼. 그럼 규제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출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벽을 쳐보세요.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은 외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나옵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21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지역지구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자, 이 저자분이 최근의 경향은 다 파란 색깔로 한다 그랬죠. 오른쪽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끊겼어요.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자칙의 목적이라는 파트가 있죠. 요것만 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강의하는 선생들은 요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집 풀 때 제가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제집에서 하나, 지금 하나 까먹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안 나는 건 내가 나중에 가는 게 좋아. 아니, 대화를 하자. 이해하셨어? 나는 생산성 있는 걸 하겠다고. 그죠? 안 나오는 걸 내가, 해갖고, 아이씨, 못 알아듣겠어.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난 욕만 먹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파란 색깔만 봐. 무슨 색깔? 파란 색깔 있어?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것만 하는 게 트렌드야. 자, 지역지구제라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공장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그럼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거는 쾌적해 공장은 생산성이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제도가 따라해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배우셨지만 이게 공장 폐수를 내보내고 손실 보상 안 해주는 거는 정의였어요? 부였어요? 부회복과잖아요. 그 부회복과가 시장이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지구제 공장을 주거지로 바꾸는 것도 외부효과 해결책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을 보고 계시나? 그 파란 나라를 찾으셨어?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울리게 하는 게 무슨 이용 규제라고 그랬어? 토지 이용 규제. 얘는 무슨 외부효과를 제거했어? 부회복과를 제거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자칙에 기출이라는 하나 단어가 있죠. 요게 잘 떠요, 이 지문이. 그죠? 그래서 따라서 좋은 말만 나온다. 용도 지역의 정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지문이죠? 이 지문이 잘 떠요. 그러니까 잘 뜨니까 이건 무조건 옳은 지문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로 다 새로 받으셨죠? 외부 효과를 한번 풀어볼게요. 외부 효과. 난이도가 좀 최상으로 넣었습니다. 외부 효과가 두 번째 나눠드리는 프린트의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난이도를 좀 높긴 했지만, 자, 1번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뭐 했다고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는 건 맞죠? 내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다 그래가지고. 자, 2번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가소하고 가대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보다 초과한다는 건 개인적인 편익이 크니까, 따라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면 아까 가소가 나와야 돼요? 과대가 나와야 돼요? 편익도 소비는 과대 소비가 맞거든요. 이렇게 잡으시고. 사적 병이 사회적 병을 초과한다는 건 사회적 병이 적으니까 사회가 유리하죠. 그러면 부예요? 정이에요? 정. 그럼 가대예요? 과소생산이에요. 과소생산. 2번이 정답이고,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나 정해복가 발생하면 공원 주변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이고, 실판. 아까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하니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줄여요. 그럼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양이 감소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 자, 5번에 아까 지역지구제 기억하세요?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 제거했죠. 그럼 해결수단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찍습니다. 212페이지. 212페이지 가시면 토지정책 수단이 다음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거의 212페이지 메뉴에 토지정책 수단이 있어요. 100%라고 적어놓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꼭 나올 것 같아요. 10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냥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 따라서 수단. 수단과 근거는 다르죠. 수단은 어떤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거다, 수단이다. 수단.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문제 냈나? 잠시만요. 안 냈네.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이유. 근거. 근거라는 거는 저소득층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뛰어들게 된 거죠. 근데 요거는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그냥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원인이에요? 방법을 썼어요. 수단에 들어가는 거지 근거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이용 규제 같은 건데, 아까 오늘 지역지구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해서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구속이나 도시사회 소유권 변동이 초래되지 않죠. 지역지구제 보완책이 TDR은 아직 은하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보완책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소유 규제, 거래 규제, 이용 규제, 규제, 계획, 인허가 제도 나오면 직접이에요. 이건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를 찍어야 되고, 자, 직접이라는 거는 다이렉트예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개발해서 그냥입니까? 나중에 팝니까? 그럼 직접 수요자 공급자에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토지 수용, 공영 개발, 공공, 뭐 이런 게 나오면 다 무슨 개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직접 개입으로 들어가야 되죠. 토지 비축도 공공토지 비축이니까 이것도 직접이죠. 선매라는 것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지자체가 국가를 우선적으로 매수자를 지정해요. 국가를 우선적으로 매수자를 지정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국가가 매수했습니까? 매수했으니까 이것도 직접 선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아직 공인중개 안 나왔거든요. 있네. 선매 있어요? 선매대 야간 패치하세요. 선매. 선매가 아직 공인중개 안 떴어요. 초과매수라는 거는 초과매수라는 거고, 도시재개발, 개발, 공공임대, 행복주택 같은 공고. 근데 가장 이제 제가 이 저자분한테 계속 이제 감정평가 문제를 드리는데, 맨 밑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별표 3개.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가격 통제. 자, 가격 통제는 그냥입니까? 이거는 직접입니까? 직접 통제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세금은 직접이겠어요? 세금은 간접이겠어요?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내 세금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임대료 분양가 규제 나오면 간접 찍으셔야 돼요? 직접 찍으셔야 돼요? 직접 찍고요. 간접이라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시장기구 틀을 유지하면서 얘네들한테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요. 자, 그럼 보조해 주거나 이러려면 그냥입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돈이 금이잖아요. 자, 금 나오면 다 간접이에요. 뭐 나오면? 자, 따라서 세금, 부담금, 보조금,
금융. 자,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따라서 세금, 보조금, 부담금. 이래도 내가 직접 찍으면 집에까지 쫓아갈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금융은 LTV와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에요. 대출에 대한 거니까. 아시겠죠? 행정상 정보 이런 것들 다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교수님 이따 문제 풀 때 LTV, DTI에 금융이 없는데요. 이게 대출 규제야. 그래서 금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풀어보는데 제가 이직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토지이용 규제냐 아니면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맞추셔야 돼요. 맞춰보세요. 우리 프린트 1번 문제. 자, 들어갑니다. 제가 금 나오면 다 무슨 개입지라고 했어요? 간접. 간이라고 하고, 금융행정. 그 외에는 다 직접이거든요. 근데 지역지구제 TDR이 있죠. 그 다음에 거래규제, 이용규제. 이런 게 나오면 다 이용규제라는 거죠. 그럼 이직간에서 이게 인지, 직인지 볼게요. 공공토지는 직이죠. 자, 직.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간. 최고가격제. 직이죠, 직접.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보조금, 세금, 부담금, 간, 공용개발, 토지 수용,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설 공급, 직, 대부비율 DTI, 간, 금융행정 간이죠. 지역지구제와 TDR이 있어요? 요거는 뭐죠?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토지은행제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얘가 단독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시행되고 있거든요. 토지 비축제도로서 정부가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땅을 미리 비쌀 때 사야 돼요? 좀 쌀 때 사야 돼요? 미개발지를 사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요. 미개발지를. 그래서 미개발지를 비쌀 때, 좀 쌀 때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개량 구입했다가 민간한테 우리가 많이 수요자한테 분양하니까 직접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장래 필요한 미리 확보해서 공익목적 적기적소에 활용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공공개발로 이제 공익사업에 또 우리가 하고요. 수급조절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도 하죠. LH공사 들어보셨나요? 그 LH에서요. 어디서 한다? 그럼 파란 색깔 주로 갈게요. 1번 누가 한다? LH가. 그냥 있어요? 매입했어요. 그럼 공공자유로 직접 자기가 그 국공유지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민간한테 공공임대해 줄 수 있죠. 그러다가 수요자한테 팔거나 임대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LH를 통해서 현재 실시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공공개발 수급조절. 근데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칠판 보세요. 얘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보세요. LH가 매입을 해서 공공자유, 공공임대, 비축개발, 분양임대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토지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자, 이거는 그냥니까 강제로 수용합니까? 근데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 토지예요? 미개발 토지예요? 그럼 아직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 침해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저 지금 장점하고 있어요. 1번 있나요? 몇 붙여보세요. 기출입니다. 자, 토지은행은 비쌀 때, 저렴할 때. 그럼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되죠?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작다, 작고 개인의 난개발을 막아요. 계획적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 사회적 환수할 수 있고요. 비축지역을 공공이 저렴하게 확보하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죠. 근데 단점, 그냥입니까?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정 부담이 크고 관리상의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관리가 중요해요. 수용하고 또 틀린 게 얘거든요. 자, 아까 미개발지니까 아직 개발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 빈민들이 들어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럼 그냥니까 관리 문제가 생기니까. 자,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매입한 땅값이 올라갈까요? 주변 땅값이 올라갈까요?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가시면 214페이지 가시면 자, 심화의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수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는데 환제 방식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부가 개발한 다음에 채비지를 매각하고 그냥입니까? 토지소유한테 재분배합니까? 그러면 1번, 2번에 가장 중요한 건 재분배예요. 찾았죠? 환제 방식 나오면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한다, 재분배한다. 재분배하죠. 특히 환제 방식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신개발 방식이 들어가죠. 들어가고요. 토지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 도시형 토지를 전환하고 아까 토지 선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이에요. 강제 수용입니까? 협의 매수입니까? 협의 매수가 동안 주세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까 선매는 직접적 개입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시장문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의 이용이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는 자, 따라서 국가를 선매자로 지정한다. 그럼 국가를 우선 매수하게끔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매수했으니까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인데 제일 중요한 건 강제 수용이에요, 협의 매수예요.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가 옳은 지분으로 나올 수 있고 틀린 지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토지 선매 보면은 그냥입니까? 맨 마지막을 봐야 됩니까? 마지막에 봐서 협의 매수면 맞고 강제 수용하면 틀리다는 거죠. 이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건 국장과 시도지사가 한다고 돼 있죠. 굵은 글씨 위주로 가시면 돼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을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들으셨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 도지법인데 국장이 한다. 누가 한다? 국장. 도시 무질서 확산의 방지에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자, 토지 적성 평가는 내가 고위 담임 선생인데 얘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그냥요 적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토지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으로 보낼지 경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합리적 조정이 나오죠. 요게 나오면 무슨 제도 찍으셔야 돼요? 토지 적성평가. 개발이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에 자, 어떻습니까?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게 나오냐면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는 게 뜨는데 자,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개발이익 환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개발이익 환수. 그럼 개발이익이 있으면 그냥이 돼요?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한번 가보죠. 여기다 넣어놨네.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의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옆에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갑돌이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토지가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굵은 글씨를 한번 찾아보세요. 굵은 글씨 찾으셨습니까? 얘 무조건 뜨면 자, 물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예요?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한 거예요? 정상지가 상승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요거 거기에 대한 그 증가분이 개발이익이고 오른쪽에 개발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개발부담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7번을 좀 찍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2번이 나와서 제가 이분한테 평가시험을 들었는데 저는 1번, 2번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거래를 신고해야 됩니까? 그럼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셔야 돼요? 30일이죠. 30일에다 똥을 묻혀보세요. 60일에서 30일로 우리가 단축됐거든요. 시장무수구청장한테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2번도 중요해요. 자, 2번 찾으셨어요?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7년, 18년에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취소를 한다.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중개사법에 미약금 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5억이 올라갔는데 3천만 원만 미약금 내래. 그럼 그냥 취소해. 그럼 그걸 또 신고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중개사법도 하네. 2번 찾으셨죠? 그러면 그 취소한, 해제한 날부터, 자, 해제 등의 무슨 날부터 30일이 내야 돼요? 확정된 날부터 30일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찾으셨죠? 요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투기가열 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건 무슨 법에 적용됩니까? 주택법. 국장과 시도조사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들었죠. 이건 그냥요, 국장이에요. 국장이었다. 밑에, 자, 투기가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따라서 주택법에 나와 있다. 근데 지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소득세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기획재정장관. 그 다음에 7번에 주택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 붙여보세요. 주택조합. 자, 우리가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조합.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도 이제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성공률이 별로 없는데 부산이나 김해는 많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 다음에 지직리. 세 가지예요. 지는 그냥입니까? 지역주택입니까? 지가 직장이고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리모델링을 제가 투자를 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완화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에서 제 아파트가 최초로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자, 이건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때려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직등층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직리예요, 지직리. 무슨 면, 무슨 리에 산다고 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허프 기억하세요? 수거면이 있었어요. 남자보다 수거면. 허프가 수거면에 살아요. 어느 면에 산다? 수거면의 지직리에 살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허프로 가볼게요. 허프 177. 허프 있어요? 네. 허프가 어느 면에서 살아요? 수거면에 살잖아요. 수거면에 따라서 지직리에 산다. 그럼 허프는 수거면이 수가 점포의 수였죠. 네. 걸과 거리고 면적이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럼 수거면이 있으면 무슨 리가 있어요? 지직리가 있죠, 지직리.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수거면이 나오면 허프고 지직리가 나오면 아까 조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따라서 지직리. 자, 그럼 어디 하다가 내가 흥분 하다 왔어? 215페이지 하다 흥분 하다 왔지? 그럼 지직리는 그냥이야 주택조합이야. 이게 옳은 집은 안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닌 걸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역지구제는 출제 빈도가 좀 낮다 그랬고요. 자, 어디가 이제 앞쪽에서 조금 제가 넘어갔냐면, 아마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가성비가 높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가시면 211페이지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211페이지 가시면, 그 밑에 핵심 있나요, 핵심? 요것도 100%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 건 5가지밖에 없거든요. 몇 가지밖에 없다? 근데 시행되는 건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행되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시행되지 않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않는 걸 암기하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폐지된 초소라 그랬죠. 폐지된 초소라는 초가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를 얘기해요. 근데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따라서 공한지세, 종합토지세라는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나오면 이거 안 하는 분들은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강사들이 좀 이름난 강사들은 3가지만 강의해요. 몇 가지만 강의한다? 그럼 어떤 게 있어요? TDR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게 있죠. 근데 이분은 제가 감점평가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2가지 더 들어간다. 종합토지세와 공한지세라는 게 있나? 얘가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토지세요, 종합부동산세요. 공한지세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죠? 여기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지된 초소가 공토로 남았어요. 따라서 공토로 남았다. 양도한다. TDR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초소라는 자체는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성비가 높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11페이지 가시면 3번째 문제 있나요? 3번째 문제 체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211페이지에 오른쪽에 기출에 1, 2, 3 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돌 때린 게 도입이 빠른 순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옛날 도입된 거와 최근 게 어떻게 되냐가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별걸 다 내.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1983년에 나왔어요. 나왔다가 여러분들 김영삼 아세요? 확실히 아시죠? 이 부동산 실명제를 내기 시작해요. 이게 제 석사 논문에 있는데 부동산 실명제를 1995년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IMF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자산유동화 제도가 ABS 제도예요. 그래서 ABS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자산유동화로 현금화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맨 마지막이죠. 근데 연도는 암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오래됐어요? 공인중개사. 보고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대통령에 따라 달라요. 아까 확실히 아세요? 김영삼이 부동산 실명제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자산유동화였고 2006년이 노무현 대통령 있죠. 이 거래신고를 만들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역사를 지금 배우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데 이게 별표를 하나만 쳤죠. 31회 때 나오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법 문제가 나와요. 나 미치겠어. 공법도 나와.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219페이지로 가죠. 219 찾으셨어요? 근데 공법 문제는 자, 학계론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공부하세요. 기출문제만. 그래서 따라서 국계법, 국토의 계획에 이용하는 법령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바꿔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냐면 자, 거기 보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럼 둘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냐면 제가 또 연구를 해봤더니 자, 따라서 기본계획은 기본이 들어간다. 기본이 들어가. 연구 많이 했어요. 그죠? 기본이 들어가고 장기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죠. 기본이 있어야 돼. 그럼 기본계획은 그냥이야 기본이 들어가. 장기 종합이라는 게 있지. 근데 관리계획은 기본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가세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들어오셨어요? 자,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요, 일부에 대해서요. 전부라고 하면 안 되죠? 관리계획. 지금 공법 시간이에요. 자, 그럼 전부다, 일부다. 일부 잡으셔야 되고, 용도 지역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제한하는데 서로 중복됩니까? 중복이 안 됩니까? 안 돼요. 찾으셨나? 자, 그래서 서로 중복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기다 이제 해놨는데, 자, 볼게요. 다음에 도강농자. 도가 뭐예요? 관, 농, 자. 얘네끼리는 중복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X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 지역은 자, 주거 지역이 있어요. 자, 따라서 주상공로. 그럼 주거 지역에 전일준이 있죠. 자, 그럼 전용이 나오면 그냥이요, 양호한이 나와야 돼요. 양호한이 나오고, 일반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편리한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바꿔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전양이 있는데 한 사람만 사랑해요. 따라서 전양 1편. 그러면 전용 나오면 못 찍고 양호. 일반 나오면 편리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단독은 이제 1종이고 얘가 2종이고 충수가 높을수록 1, 2, 3종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준주거라는 게 있나요? 준주거는 주거에 준하는 거예요. 주거 상업이 같이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준이 있는 거는 주거지와 공업지만 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전일준. 그러면 준이 있는 거는 누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거지하고 공업지밖에 없어요. 상업지와 녹지지역은 없거든요. 얘는 이제 중일 통근, 중일이가 이제 통근한다. 보생자인데,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시간 보세요. 자, 준이 들어가는 것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 국토의 계획이 이용하는 감정 법령에 있어 용도 지역에서 준이 들어가는 건 그냥입니까? 주거와 공업입니까? 준상업 지역 하면 돼요, 안 돼요? 준농림 지역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뭐만 준이 들어가요? 주거하고 공업용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준공주. 무슨 공주? 준공주. 자, 이건 이제 싫어하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휴게실에 갔더니
7명의 수강생이 여성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칠공주라고 하는데 몇 공주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7명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래요. 근데 얼굴은 공주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준공주라고 했어요. 무슨 공주란다? 준공주. 그럼 준이 들어간다는 건 뭐하고 뭐만 들어가야 돼요? 공업과 주거만 들어간다는 게 강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나오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미는 거야, 내가. 미는 거. 찍신이야. 알겠지? 그지? 나올 것 같아. 무슨 공주 나올 것 같아? 준공주. 다른 것들은 준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지역끼리만 불가능하죠? 다 가능하다. 지구, 지역 다 가능하죠?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지정될 수 없다, 있다는 거고요. 자,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 다음에 나오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고 용도구역,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 강화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아까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개발이익은 그 파란 색깔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자, 물가상승률입니까? 정상지가상승률입니까? 물가상승률 초과했다면 안 돼요. 보고 계시죠? 그거만 좀 잡으시면 돼요.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 갈 건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 임대료 규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따라보세요. 탄력성이 나온다. 탄력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여기에 탄력성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임대료 규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